혹시 퇴근길에 자주 가던 단골집 문에 상가 임대라는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 그 가게가 오늘은 텅 빈 채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동네 카페, 치킨집, 편의점, 옷가게까지 골목 곳곳에서 임대 팻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익숙했던 풍경이 하나둘 사라지는 이 낯선 광경의 이면에는 우리 경제의 냉혹한 민낯이 숨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는 이 체감을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2023년 폐업자 수 98만 명,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이 숫자는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연간 100만 명 시대로 고착화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폐업률입니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2020년 60%대에서 최근 85.2%까지 치솟았습니다. 가게 10곳이 문을 열 때 8곳 반이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는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자영업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성 없이 뛰어드는 무작정 창업, 같은 골목에 같은 브랜드만 늘어나는 프랜차이즈 과잉,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의 존재 이유를 지워버린 온라인 소비로의 대전환,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이 결합되며 자영업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존할 수 없는 구조적 함정에 빠졌습니다. 오늘 생존의 경제학에서는 왜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지, 그 냉혹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하고 2026년 정부가 내놓은 희망 리턴 패키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조가 바뀌었다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탈출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구조적 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생존의 경제학과 함께 하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폐업 통계를 뜯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들의 폐업 급증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거나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들고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정작 사업 경영 경험은 전무합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법, 재고를 관리하는 법, 마케팅을 하는 법, 회계를 처리하는 법, 이 모든 것이 낯섭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는 말합니다. 본사 매뉴얼만 따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 함정의 이면에는 훨씬 더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자영업은 이제 단순히 음식을 만들고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마케팅 전문가, 재무 관리자, 인사 담당자, 고객 관리 전문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 되었습니다. SNS 마케팅은 필수가 되었고 배달앱 수수료 계산은 복잡해졌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계산은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시장에 진입하는 창업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하는 일주일짜리 교육으로는 이 모든 역량을 갖출 수 없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열고 나서야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손님이 생각보다 적게 옵니다. 식자재는 생각보다 빨리 상합니다. 직원 관리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목돈을 투자한 뒤라는 점입니다.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보증금, 인테리어, 초기 재료비, 프랜차이즈 가맹비까지 합치면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본전 생각에 버팁니다. 하루하루 적자를 감수하며 다음 달은 나아지겠지? 라는 희망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전문성 없이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운영자금이 바닥나는 순간 폐업이라는 최악의 선택만 남게 됩니다. 결국 자영업 시장은 이제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퇴직금이나 은퇴자금만 믿고 진입하는 순간 그것은 창업이 아니라 자산을 태우는 행위가 됩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바로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검증된 브랜드,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 성공 가능성 90%라는 화려한 문구들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달콤한 약속의 이면에는 자영업자를 파멸로 몰아넣는 냉혹한 수익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진짜 목표는 점주의 성공이 아니라 가맹점 수의 확대입니다. 더 많은 가맹점을 열수록 본사는 더 많은 가맹비와
로열티를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같은 골목에 같은 브랜드의 카페가 3개씩 들어섭니다. 500m 방향 안에 똑같은 치킨 프랜차이즈가 4곳이나 영업합니다. 편의점은 더 심각합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마주 보고 있는 광경도 낯설지 않습니다. 본사는 상권 분석이라는 명목으로 이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아서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본사 입장에서만 가능한 계산입니다. 점주들에게는 참혹한 생존 게임이 시작됩니다. 매출 쪼개기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원래 한 점포가 가져갔어야 할 월 매출 3천만 원이 3개 점포로 나뉘며 점포당 1,000만 원으로 쪼개집니다. 하지만 고정 비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프랜차이즈, 로열티는 그대로입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일 때는 이익이 낮지만 1,000만 원으로 쪼개지는 순간 적자로 전환됩니다. 점주들은 생존을 위해 가격을 낮추고 할인 이벤트를 남발합니다. 그러면 옆 가게도 따라서 가격을 내립니다. 결국 모두가 마진을 깎아먹으며 공멸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반면 본사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가맹점이 3개로 늘어나면 가맹비도 3배, 로열티 수익도 3배가 됩니다. 각 점포의 매출이 줄어들든 말든 본사에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점포가 많을수록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협상력이 강해집니다. 점주가 폐업해도 본사는 그 자리에 새로운 점주를 들이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본사만 살찌우고 점주는 망하는 구조적 착취의 메커니즘입니다. 통계가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소매업 폐업률 16%, 음식점업 폐업률 15%. 이 두 업종의 공통점은 바로 프랜차이즈 밀집도가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편의점, 카페, 치킨집, 분식집 이 모든 업종이 프랜차이즈 과잉 공급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본사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성공 사례만 보여주지만 정작 폐업한 점포의 숫자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창업은 이제 안전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잉 공급이라는 구조적 함정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본사의 화려한 홍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공률 90%는 생존율이 아니라 오픈율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냉정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과잉 공급은 점주를 희생시켜 본사만 살찌우는 구조적 착취 시스템입니다. 전문성도 부족하고 프랜차이즈 과잉 공급으로 매출이 쪼개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날아온 마지막 일격은 바로 온라인 소비로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속화된 이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물건을 사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쿠팡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일 아침 문 앞에 배송됩니다. 옷을 사러 동네 옷가게에 가지 않습니다. 무신사와 에이블리에서 더 싸고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식조차 배달 앱으로 주문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전환의 이면에는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적 불평등이 숨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물류센터 하나로 전국을 커버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합니다. 24시간 365일 영업이 가능하고 인건비는 최소화됩니다. 반면 오프라인 자영업자는 매달 고정된 임대료를 내야 하고 팔리지 않는 재고는 모두 본인이 떠안아야 하며 영업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격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대량 구매와 직거래로 원가를 낮추고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판매 전략을 구사합니다. 동네 옷가게, 주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무신사의 가격과 편의성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동네 카페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배달앱의 할인 쿠폰 공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설정한 게임의 룰 안에서 패배가 예정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매업 폐업률 16%라는 숫자의 이면에는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난 옷가게, 신발가게, 화장품 가게, 문구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고객을 끌어들일 경쟁력이 없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매장에 와도 구경만 하고 온라인에서 더 싼 가격을 찾아 구매하는 쇼루밍 현상까지 만연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전시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음식점도 예외가 아닙니다. 배달앱은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익을 빼앗아가는 중간 착취자입니다. 배달앱 수수료는 매출의 15%에서 20%에 달합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이라면 4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플랫폼에 바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달비 할인 이벤트 비용까지 부담하면 실제 남는 마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배달 앱을 안 쓸 수도 없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모두 배달 앱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는 순간 매출은 급감합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에 갇혀 일은 더 많이 하면서도 수익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결국 온라인 소비로의 전환은 단순한 트렌드 변화가 아닙니다.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의 생존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지각 변동입니다. 물리적 공간을 유지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온라인 플랫폼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으며 배달 앱의 수수료 구조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냉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자영업은 이제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사양 산업이 되었습니다. 전문성 부족, 프랜차이즈 과잉, 온라인 전환이라는 세 가지 메커니즘이 결합되며 자영업 생태계는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연간 100만 명이 폐업하는 이 대공실 시대에 정부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2026년부터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폐업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미 폐업을 결심했거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면 무작정 문을 닫기 전에 이 지원책만은 반드시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잘 망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최소한의 손실로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할 여력을 남겨야 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점포 철거비 지원입니다.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폐업할 때 가장 큰 부담이 바로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조항 때문에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나가야 하는데 이 비용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소요됩니다. 이미 운영자금이 바닥난 상황에서 이 돈마저 내야 한다면 완전히 무일푼이 됩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기준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폐업 전에 반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십시오. 이 돈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당장의 생활비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직 장려 수당입니다. 폐업 후 재취업 교육을 수료하고 취업 활동을 하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영업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고 안정적인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 지원을 활용하십시오.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하며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 자영업 시장이 이미 생존 불가능한 구조로 변했다면 차라리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재창업 사업화 자금입니다. 최대 2천만 원을 국비 50%, 자부담 50%로 지원합니다. 단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부담 50%라는 것은 본인이 1,000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충분한 자본과 명확한 사업 계획, 그리고 이번 폐업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췄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만으로는 절대 재창업하지 마십시오.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재창업은 준비된 자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원스톱 폐업 지원입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 세무 자문, 부동산 정리, 법률 상담, 채무 조정 등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바로 각종 행정 처리와 채무 정리입니다.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는지, 남은 빚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혼자서 잘못 처리하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국 희망 리턴 패키지는 폐업자들이 최소한의 자산이라도 지키고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구조가 바뀌었다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무작정 버티다가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손실을 인정하고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진짜 생존입니다.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이 지원책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챙길 수 있는 것은 모두 챙기십시오. 6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지금 당장 필요한 돈입니다. 그 돈으로 당장의 생활을 버티고 다음 기회를 준비할 여유를 만드십시오. 잘 망하는 법을 아는 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6년 1월 우리는 자영업 데스크로스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창업 10곳 중 8곳 반이 문을 닫는 이 잔혹한 생존 게임은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전문성 없이 뛰어들 수 있는 구조, 같은 골목에 같은 브랜드만 늘어나는 프랜차이즈 과잉, 그리고 오프라인의 존재 이유를 지워버린 온라인 소비로의 대전환, 이 세 가지 시스템적 변화가 결합되며 자영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버티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구조를 읽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생존입니다. 기회는 현실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2026년 대공실의 시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생존의 경제학은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날카로운 통찰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